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요,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될 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못해 이거. 그렇죠. 못한다. 네, 그 한국일보 네 사면 보여주세요. 네, 사면 보여주시면은 권익위도 이런 판에 그죠? 김 여사 명품백 알선 수재죄 여지 권익위 소수 의견이 있었다. 지난달 10일에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그때 그 김여사 건 명품백 받았다는 수수 문제에 관련한 고발에 거기에 대한 사건 종결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 당시 회의록이 입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천준호 민주당 의원실이 그걸 아마 입수를 해서 한국일보에게 건넨 모양인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언급이 권익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한 권익위원은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알선 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권익위원도 금품 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 수재와 관련된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권익위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몰래 카메라 등을 찍은 것에 대해선 뇌물 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다 라면서 뇌물 공여자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판단까지 해가지고 그런 말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 대통령 기록물에 속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한 권익위원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는 대부분 국가 원수로부터 받았는데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지 않느냐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용하고는 한이하다. 따라서 이거는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소수 의견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묵살을 하고 권익위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근데 종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권익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뇌물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양도구육이 나왔어. 양도구육으로 음흉한 사건을 했다고 본다. 라면서 뇌물 공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들이 결론이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어떤 권익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권익위원도 권익위가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건 고민이 크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다 깔아뭉개고 이렇게 온 겁니다. 권익위가.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러고 나라가 다 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솜방망인데 네? 공수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순용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뭔 240만 공직자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요. 우리나라 240만 공직자 배우자들이 다 이렇게 명품백 받습니까?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다들. 아니 근데 뭐 240만 공직자를 들먹이면서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다른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이미. 그렇죠. 근데 지들은 받아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권익위가 왜 있냐고요. 이것도 여러 언론들에 다 실렸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기사인데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권익위원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판단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권익위가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래놓고서는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은 다들 이렇게 작아지고 유순해지고 이렇게 솜방망이가 되는데 공수처 잘할 수 있을까? 주가조작범도 VIP 얘기한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경찰 인사 그 해병대 인사도 막 좌지우지 한다잖아. 지 말로. 자그마한 외국 가방에 대해서도 이럴진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무슨 군의 별 4개 자리를 만들고 이런 분을
공수처가 이런 분을 어떻게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지금 있어서 공수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정권에서 일단 영향도 안 될 뿐더러 거기까지 사건을 확장하면요 공수처 모든 수사 다 털어버리고 이거 해도 지금 공수처가 인원이 24명인가 검사가 24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처장 차장 25명 처장 차장까지 다 합쳐서예요. 부장검사까지 다 수사에 뛰어든다고 해도 예전에 공수처 만들 때 우리 순천지청 규모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사 한 부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검사 한 4-5명이 전부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특검 가야 된다. 네. 자, 이제 여당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는 막 가기로 했습니다. 네. 막 하기로 했어.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뭐 이제 우리는 뭐 아 그래. 막 갑니다. 우리는. 네. 동아일보 일면 김 여사 문자만 남은 여당 전대. 네. 여당 전당대회를 하는 이 와중에 여당 전당대회는 또 여당 전당대회마저 김건희 여사 얘기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어딜 가도 도대체 어딜 가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는다. 나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이미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명이 첫 방송 토론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된 모양이죠. 예. 핵심 논제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자였다. 그래서 여기서 나경원 후보는 김건희 여사 사과 의사가 분명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 판단에 미숙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문자 관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였으면은 구속영장 바로 때렸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받아치면서 네. 아주 진흙탕 싸움을 했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 토론이 사라진 김건희 문자 이슈만 남은 전당대회라는 게 동아일보의 규정인데 3면 보여주세요. 아니, 발언 근데... 수위가 제가 볼 때 상당합니다. 3면 제목이 다 공개된 정부 위험. 이걸 보고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가 나 다 까면 씨 윤석열 정권 끝난다. 내가 다 까볼까?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그럴까? 하여튼 공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건드린다. 나 계속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나 진짜 다 까버린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막장이지 뭐 거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 경로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도 악몽 같은 상황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 주체는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너무나 명확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을 어제 7차례나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공격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들이. 그렇죠. 공격을 계속하니까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뭐가 있길래? 뭐 있긴 있는 모양이야. 오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아일보에 보면은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보면은 뭐 그 밑에 보면은 동아일보 기사가 제목이 대통령 대신 사과 부의 만나시길 김여사 문자 국정 간여 논란 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문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적으로 가까워서 의논했을지라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고 한동훈 후보와 전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우선적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적으로 가까워 의논했을지 몰라도 영부인이 연락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초선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 직접 연락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문자를 보면은 계속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랑 통화하거나 만나는 게 어떨까? 두 분이 조만간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여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런 걸 결정하느냐.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여당 관계자가. 네. 그러면 이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한번 만나라, 식사해라 이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여당 관계자가 할 정도면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면에 보면은 김 여사 언급한 댓글팀도 논란 이 기사도 있습니다. 댓글팀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댓글팀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린 바지만
9일 여건에 따르면 올해 1월에 한동훈 후보 측이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활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어제 보여드렸듯이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댓글팀을 내가 뭐 이렇게 운영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얘기가 당시 정치권에서 하다했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조직적인 댓글팀이 있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신윤계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후보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야말로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있는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있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대선 프로젝트 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댓글팀 운영했다는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한테 좀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서로 카톡을 주고받을 텔레그램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였다는 거예요. 장해찬 최고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대선 때도 같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내밀한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팀이라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한동훈 옆에 대선을 준비하는 몇몇 사람이 소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댓글팀이라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이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 옆에 대선을 준비하는 몇몇이 같이 팀을 구성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정도로 내밀한 사이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대선 가기 위해서 별도 팀을 운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지. 근데 그 팀이 계속 따라다니듯이 지금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움직였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자도 싣고 대통령 신기 건드리는 얘기 계속하고 뭐 거꾸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저거 지금 대권 가기 위해서 지 몸에 물 한 방울 안 튀기, 그러니까 저 흙탕물 하나 안 튀기고 지만 잘나려고 그러네. 대통령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정이 팍 쌓였다는 거예요. 댓글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심각한 문제지.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해도 심각한 문제고 만약에 이것도 국정농단이죠. 제2부속실 안 만들고 대통령실에 뉴미디어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댓글팀 숨겨놨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그러면 공적으로 지휘를 그냥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그 한 부서를. 댓글팀이라는 거는 댓글을 무슨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행정관 2명이나 3명이 막 이렇게 다는 게 아니잖아요. 있지. 대응팀이 있는 거지. 그렇죠.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조직이 있거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만약에 댓글팀이라는 게 실제 했다고 하면 이 조직과 돈은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돈이지.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아니 대통령실에다 멀쩡하게 안에다 두면 된다니까요. 대통령실 조직을 그냥 움직이면 돼 자기가. 댓글팀이잖아요. 댓글팀. 댓글 다는 팀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 안에 조직에 뭐 비서관 밑에 거기에 애들 몇몇 해가지고 행정관 두고 그리고 하나 조직으로 두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숨길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면은 영부인이 그런 조직을 움직였다고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실 바깥에다가 그런 조직을 뒀다고 하면은 그 더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분명히 어딘가에 별도의 외부에다 뒀다. 비밀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댓글을 수동으로 얘들아 모여봐 한 다음에 수동으로 예를 들면 팬클럽 같은 게 막 3,000명, 4,000명, 5,000명씩 있어가지고 그 팬클럽에 예를 들면은 오늘의 공지 뭐 어디에 어느 기사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 댓글팀이라는 거는 조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 업무만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장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도 특검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예산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용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숨겨진 방식으로
돈과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야.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댓글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무부 예산으로 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 돈으로 그렇지, 했으면은 그렇지.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둘 수가 없어. 법무부 안에는 그런 거를. 그렇죠. 근데 개인 돈으로 했으면은 그건 또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지만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또 이상하게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이것도. 특활비? 그러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매우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런 얘기가 막 몇 가지 튀어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권 말에서나 본 얘기지 이게. 그래. 이건 뭐 진짜 죽기 살기라는 이건 얘기예요. 정권 말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희한하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